스트링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분들에게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뭐 제가 혼자 얘기를 해봤자 그렇게 안 먹히겠지만, 이제 동현님께서 이제 요닉스 스트링 팀 레벨 1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도쿄 패럴림픽 네. 국제대회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동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힘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 네메드 스트링을 꼭 경험을 해봐야 된다면, 이 네메드 스트링을 하기 위해 이 자가 스트링어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이 네메듭을 잘하기 위해서 스트링어가 갖춰야 할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포매듭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험치, 네, 많이 해보는 게 사실은, 그렇죠. 속도도 그렇고 많이 해본 분들이 가장 잘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자로 하는 것과 뭐 직업적으로 갖고 하루에 20자로 땡기는 사람은 경험치가 6배뿐만 아니라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죠. 이길 수가 일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꼼꼼함과 속도, 속도뿐만 아까 1편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클램프가 주는 스트레스를 네, 가장 줄이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고요. 꼼꼼한 거, 줄이 줄 위로 타지 않는 것과 줄 꼬임이 없는 것, 쉐어홀 부분에서 줄 위에 타지 않는다는 게 X자로 꼬인다는 걸 말씀을 그렇죠. 네, 진짜.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가끔 보면은 저조차도 X자 타는 부분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면 다시 신경 쓰고 줄을 다 빼고 네, 다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장 경험. 네. 네. 자가로 하시는 분들은 얻을 수 없는, 정말 이게 크죠. 네. 네. 뭐 저는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도쿄 패럴림픽과 코리아 오픈 마스터즈 국제 대회를 경험해 본 입장으로서, 네. 선수들이 원하는 텐션과 줄이 굉장히 다양하고 라켓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다 통합해서 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현장 경험과 경험치, 잘 컨트롤해서 줄을 잘 맬 수 있는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선수들에 대한 이 다양한 뭐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네. 좀 뒤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제가 운영하는 카페 이제 동현님도 이제 가입이 되어 계신데, 네. 참 이상한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네. 네메듭을 뜨개질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과 정석 네메듭으로 작업하는 것 똑같다, 이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좀 온라인에서 좀 공식적인 좀 동호인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서 말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문제가 조금 있죠. 왜냐면 뜨개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속도가 느리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가 잘 못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거 맞아요. 예. 네. 뭐 속도가 빠르다면 당연히 뜨개질 안 하고 하겠죠. 그 속도라는 게 위빙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크로스를 할 때 네. 그걸 말하는 건데, 뜨개질을 그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당신 에어로바이트로 해서 네. 뭐 34씩 땡길 수 있냐? 34 가로 34 네. 파운드지. 34파운드 할 수 있냐? 하시겠죠. 근데 분명히 줄이 터질 겁니다. 에어로바이트라는 줄이 세로와 가로 줄이 다른 성질이 줄이죠. 다르죠. 예. 네.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메인 줄이 굉장히 거칠거칠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로줄은 상당히 얇죠. 얇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뜨개질을 해서 뭐 줄을 잘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언젠가는 가끔씩 뭐 실수를 한다던가, 네. 뜨개질을 잘못하면 네. 줄 위에 줄이 탄다던가, 네. 아니면 메인 줄에 크로스 줄을 눌려서 네. 줄이 꼬이면서 네, 그렇죠. 된다던가, 예.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께 한번 에어로바이트 34
뭐 10자루 당겨보면 답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지금 이런 분들이 경험이 많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내매듭 작업을 할 때도 거의 이제 상단 부분 거의 다 올라갔을 때 네. 그런 경우에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예, 내매듭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줄을 풀어가면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매듭 같은 경우는 이제 뜨개질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스트링을 풀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매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줄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그렇죠, 힘이 그렇죠. 없는 예. 맞아요. 원래 줄 자체가 빳빳하고 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흐물흐물해져서 힘도 없이 그냥 주르륵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자체가 로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매듭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결과물을 이제 다 작업을 하고 마지막 스트링 줄을 당길 때 그 줄이 진짜 흐물흐물해요. 그냥 네. 으깨져 있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힘이 가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깎이기도 했고 그렇죠. 쓸리면서 네. 네. 그래서 이 스트링 뜨개질을 해놓고 내매듭을 중간에서만 센터에서만 줄을 당기기 시작을 해서 내매듭과 같다. 그렇죠. 절대. 또 하나 더. 네. 이제 하얀색 줄로 보통 투매듭을 가장 많이 하죠. 네. 그렇죠. 하얀색과 노란색. 보통 흰색을 형광색, 예. 제일 많이 하죠. 네. 근데 아마 뭐 보신 분은 없을 건데 네. 투매듭을 검은색으로 하는 샵들 네.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좀 동현님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감이 잡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모를걸요. 예.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흰색으로 계속 하고 네. 모르기 때문에 손님들의 뭐 돈을 다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네. 이제 결과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검은색을 해야 될까요? 이제 줄을 매보신 분들은 알 건데 네. 사실은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흰색 네. 줄로도 하는데 네네. 기계에 상당히 먼지가 많이 앉죠. 그쵸. 특히 흰색 줄을 해도 항상 하얀색 먼지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뭐 20자루, 30자루, 40자루 하다 보면 다음날 먼지가 하얗게 앉아 있어요. 그 그게 먼지가 코팅 찌꺼기죠. 네, 코팅 찌꺼기. 네. 이제 그거를 저희는 매일 아침에 가서 기계를 닦고 쓰는데 하얀색으로 해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데 뭐 줄에서는 티가 안 날 수가 있죠. 근데 검은색으로 하면 이게 꼬이고 스크래치 나고 그런 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스트링 표면에 티가 많이 난다는 네, 거죠. 티가 굉장히 네. 많이 납니다. 아, 줄 쓸림 자체가. 그럼 하얗게 떠 있다는 거죠. 네, 예, 검은색 검은색 염료가 파지면서 예. 하얀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 내매듭 작업을 하면 우리가 꼭 이제 자가 스트링어라면 수량을 샵에서 하는 것만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 연습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네. 그럼 이 물량 작업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뭐 소량이기 때문에 스피드도 많이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동현님께서 팁을 주신다면 스피드를 좀 올리거나 네. 그런 팁이 있을까요? 뭐 메인을 하자면은 네. 메인은 뜨개질을 해도 줄이 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메인 줄을 끼워 놓고 한다던가 네. 어느 정도 네, 그리고 클램프 위치라던가 네. 클램프 그리고 위치 뭐 어떤? 뭐 찝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 자체가 크로스를 할 때 위를 보게 되면 줄을 넣을 때 아무래도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손잡이 손이- 위치를 아래쪽으로 향해서 해라. 네. 그러면 아무래도 손이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음, 그리고 이제 위빙을 할 때 엄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지로. 네. 네. 그런 경우에 엄지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럼 좀 많이 걸리적거리는 부분도 많고 스피드를 올리기 네. 힘들다. 뭐 위빙을 할 때 한 번에 줄을 넣는다던가 네. 그런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속도가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위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쭉 가서 구멍에 한 번에 넣는다. 네. 예, 반대편.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스트링을 잡고 예, 이제 맞아요. 계속 가야 돼요. 네. 예. 줄에서 손에서 스트링이 떨어지는 순간 네. 끝을 찾으러 한 번 더 가기 맞아요. 때문에 예. 항상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한 바퀴 감는다던가 네, 아니면 줄을 그쵸. 계속 잡고 예. 넣고
이제 다시 다음 줄을 땡기고 넣는다던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방법이 아마 제가 가장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온라인을 하는 입장이고 동현님도 온라인을 하는 입장인데 이 온라인에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누가 스트링어 영상을 보고 이 스트링어는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잡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게 답이 될 수 있나요? 답이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깝죠. 아무래도. 왜냐면 저희 요넥스 팀에서도 스트링어 분들조차도 개개인의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렇죠. 뭐 규환님뿐만 아니라 네. 뭐 세진 사장님이라던가 네. 뭐 용인의 네. 사장님도 그렇고 김진용 사장님도 네. 그렇고 다들 작업하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다들 줄 잘 매시잖아요. 결국에는 10자루를 매도 똑같은 텐션이 나오고 똑같은 퀄리티가 나와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튜버들이 하는 걸 보고 그걸 답이라기보다는 저는 참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따라 하되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네. 이게 저도 이 참 난감했던 경우가 많았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던데요. 이걸 여기서는 이 스트링은 이렇게 하던데요. 오늘도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했던 이 부분이 어떤 스트링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걸 답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정말 어이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애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의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네. 어머님들은 다 그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고 근거 없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와서는 그게 답이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답을 제시해 줄 사람이 아니라고 네. 하는데.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동현님이나 그리고 우리 스트링어들이 이런 부분에서 스트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다른 유튜버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죠. 예.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할 말 사람이 뭐냐면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사람. 답정너. 그렇죠. 이게 참고 사항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어떻게 좀 참고 사항이 될지언정 그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스트링을 하고 있지만 물리치료사이기도 하고 한데 항상 하는 말씀이 환자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운동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항상 유튜브를 보고 그 운동을 따라 하시거나 이렇게 한다. 병원에 아까 병원 이야기를 주셨는데 병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답을 정하는 건 의사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의사들마저도 다 달라요. 처방 방법이. 뭐 병명은 똑같을지언정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처방 방법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도 이제 유튜버를 보고 이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하던데 그거 아닌데 그건 그냥 그 사람 스타일인 거고 답은 없습니다. 답은 스트링에 대한 답은 10자루 20자루를 매도 똑같은 텐션이 나오게 그게 답이지 다른 게 저는 답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뭐 사람 이제 샵을 하는 입장에서 다들 인정도 하고 네. 배드민턴에 줄 맨다 하면 다 저를 알아봐 주실 만큼 인정해주죠. 인정을 많이 해주시는데도 저조차도 대회에 나가면 항상 배울 것들이 있고 스트링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걸 더 연습을 하고 어떤 걸 조금 더 잘 해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답을 정해놓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저도 스트링을 했을 때랑
대회를 경험하고 스트링을 할 때랑 이 실력에 제가 상승을 했다는 게 한 번 대회 파견으로 실력 상승을 했다는 게 한 번에 느껴지거든요. 이 선수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네.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텐션을 뭐 어떻게 해달라. 그게 정석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 정석에 반대되는 그런 요구사항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라켓 같은 경우가 이게 일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선수는 그게 맞게 사용을 하는 네, 거거든요. 그 선수 스타일에 맞는 방법일 뿐이지. 그렇죠. 예.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쵸.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선수는 계속해서 그걸 써왔고 그게 가장 자신에게 잘 맞다고 해서 그걸 쓰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해드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답인데 이 매듭이 내 매듭과 별 차이 없다. 뭐 뜨개질한 내 매듭이 뭐 정석 내 매듭과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는 사실 우물한 개구리나 하는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좀 약간 어이가 없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진짜 뭐 도쿄 올림픽 가서 아니면 파리 올림픽 가서 아니면 그 전용 오픈 거기 가가지고 저희가 스트링어인데 스트링 머신 앞에서 내 매듭 작업을 막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아니면 스트링 머신 앞에 서서 뜨개질하고 이렇게 있으면 진짜 나라 망신이죠. 진짜 나라 망신이죠. 진짜 개쪽이잖아요, 진짜. 거기 누구죠? 그 유명하신 분? 마크 씨. 네, 마크 씨한테 기대기 완전 바로 날려올 거예요, 분명히. 뭐 그분들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분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예. 그냥 똑같이 텐션만 나오고 예. 네, 이 사람 저 사람이 해도 맞아요. 매는 방식은 다를지언정 네. 폼매듭으로 해서 네. 그 방식 안에서 개인의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적정 텐션만 나오면 된다. 선수들이 원하는 텐션만 나오면 된다. 그쵸.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도 영상을 좀 많이 보지만 그 국제 대회에서 내매듭 작업을 하는데 뭐 가마치기 하는 곳도 하는 스트링어도 있고 그리고 이 텐션을 이제 다섯 번째 줄 이제 끝나기 다섯 번째 줄에서 맨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네. 스트링어도 있어요. 네. 이게 스트링어 자체는 사실 패턴 자체는 이제 기본 가이드에 따라서 가는 게 맞지만 그 스트링어들 그리고 라켓들 선수들 그 성향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해주는 게 스트링어의 역할인데 뭐 말도 안 되게 뜨개질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과 정석 내면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야 이건 진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는 정말 국제 대회에서 유명한 선수들 라켓을 작업을 해준 사람들인데 좀 어이가 없어요, 사실. 변명이죠. 합리적 자기 편하게 작업을 위한 합리화. 합리화인 거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화. 아니면 위빙을 못해서라든가. 속도는 차이가 없는데. 그쵸. 진짜 속도가 진짜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뜨개질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랑 우리가 위빙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랑 저는 위빙을 해서 작업하는 게 오히려 더 빨라요. 저는 빠르고 퀄리티도 좋고. 제가 이게 뜨개질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스트링어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실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는 것 자체도 스트링어로서의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된 다양한 경험들 우리가 요넥스 스트링 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네. 이거. 네, 요넥스 스트링 팀. 요넥스 스트링 팀. 요넥스 스트링 팀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요넥스 스트링 팀은 아니지만 동현님이랑 도쿄 패럴림픽 도쿄 올림픽 스트링어 선발전. 스트링어 선발전에서 만났죠. 그때의 동현님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별난 사람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부분에서 스트링 머신을 막 닫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저는 제 머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클램프를 만져봤는데 너무 뻑뻑하다. 네. 근데 이 뻑뻑한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기름을 챙겨봤죠. 그때 두 자루에 40분이었죠. 네, 두 자루 40분이었죠. 그때 기름을 닦았죠. 그 기계만. 막 기계를 막 닦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나대지?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근데 지금에서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 그리고 요넥스 스트링 머신을 써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안 했으면 사용하기 힘든 머신이에요. 이랬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이제 처음 만났었죠. 네. 예,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렇죠. 그냥 저 사람은 갑자기 카메라를 킨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제 와르님은 저 사람 기계를 닦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네. 그때 저는 비참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영상 오늘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비참했어요. 그때의 제 실력은 17분 컷을 끊고 자신 있게 갔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작업을 하는 것과 긴장이 많이 되죠. 맞아요. 내 머신이 아닌 머신으로 작업을 하는 것. 예. 그리고 17분 끄는 게 에어로바이트였나요? 아니면 에어로바이트였죠. 에어로바이트 예. 17분. 네, 에어로바이트였죠. 네.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네. 그때 저는 과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 에어로바이트로 작업을 한다. 뭐 텐션이 얼마인지는 제가 몰랐고요. 에어로바이트로 작업을 한다는 것 그 과제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어로바이트로 연습을 좀 하고 갔었어요. 근데 한 자루 작업을 하는데 40 몇 분인가? 그렇게 걸렸어요. 이게 제가 간과하고 갔던 게 뭐냐면 전 세라켓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세라켓과 헐라켓은 네.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네. 전 제가 쓰던 라켓으로 그 하나의 라켓으로만 실컷 작업을 했어요. 줄이 이제 그로멧이 헐거워질 대로 헐거워져서 줄이 그냥 숭숭 들어가죠. 예. 근데 세라켓으로 작업을 하니까 스트링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경험하지 못했던 32파운드로 작업을 하라고 하니 줄이 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가죠, 그거는. 예, 이게 고텐션과 저텐션의 그 텐션 작업성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메인은 상관이 없을지언정 크로스에 가면 쉐어 홀이나 네. 아니면 뭐 그 사이 홀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크게 나죠. 네. 예. 저텐션으로 작업하면 뭐 11분 때 초반 때 끊을 때도 있지만 네. 고텐션 작업하면 저도 한 13분, 14분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코리아 오픈이나 마스터즈 가면 처음에 고텐션으로 작업을 하니까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남을 시작을 해서 이제 스트링 팀 교육을 받고 스트링 팀 이수를 받았죠. 네. 그러면서 처음 만난 게 안동 대회였어요. 예. 이제 레벨 3부터 저는 시작을 했고 동현님은 레벨 2부터 레벨 2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현님은 그때 요넥스 그 도쿄 올림픽 도쿄 올림픽 이제 스트링어 선발전에서 2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2등을 했고요. 2등을 하셨기 때문에 1등을 하신 세진 스포츠 사장님께서는 이제 도쿄 올림픽 스트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 진행을 했던 이제 패럴림픽에서 이제 동현님이 이제 스트링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참여를 하시게 된 거예요. 네. 2등을 동현님이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벨 2로 바로 올라가신 부분이고 저는 이제 레벨 3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안동대에서 저랑 처음 같이. 작업을 했죠. 네. 그때의 동현님은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진짜. 왜냐면
국내 대회에서는 투매듭을 하는데 저는 그때 투매듭을 처음 해봤어요. 살면서 가게에서 그때가 2020년이었을 건데 전 투매듭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회를 가니까 투매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 줄도 몰랐고 진짜 멘붕이었죠. 투매듭 땡기는데 처음에 10분 넘게 걸렸었고 와 보면서 와 와른 왜 이렇게 빠르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죠. 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매듭이 이제 고텐션 작업이랑 저텐션 작업 자체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많이 익숙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동현님보다는 잘 하는 편이었지만 동현님이 이매듭을 처음 해본다는 그 얘기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웬만한 스트링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매듭보다는 이매듭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네매듭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매듭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이제 당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당기는 시작 부위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진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대회를 참가했죠. 근데 어땠습니까? 바로 몇 자루 작업해 보니까 바로 작업이 되시죠? 네, 두세 자루가 처음에 조금 어려웠고 처음에는 한 10분 넘게 걸렸나? 네. 그런데 땡기다 보니까 한 자루 5분 안에 이제는 그렇죠. 네. 이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가 스트링을 하시면 이매듭이 아니라 네매듭을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이유 말씀을 드리는데 이매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익히는 것까지의 속도가 정말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네. 네매듭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히 해야지 이 시간 단축하는 것 자체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15분에서 14분 줄이는데 더 오래 걸리고 한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분에서 12분 줄이는데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한 1, 2년 더 걸리고 네. 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네. 예, 바로 그날 하루 만에 네. 그렇죠. 제가 익혔죠? 기록한 게 있는데 제가 첫날에 40자로 후반을 했을 거예요. 아,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그런 수량을 작업을 했다는 거는 이매듭 작업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다. 그렇죠. 그렇죠. 뜨개질하는 게 더 힘들다. 아, 그렇죠. 네. 뜨개질 같은 경우는 이제 네매듭을 할 줄 아니까 이해도가 좀 빠르죠. 네, 빠르긴 한데 전 아직도 뜨개질 할 줄 모릅니다. 아, 이매듭을. 네. 요닉스 스트링 팀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대회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실업 대회, 네. 대학 실업 그리고 중고등부 대회를 하는데 거의 이매듭만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한 95% 이상은 투매듭을 하고 거의 이제 99%죠. 99%. 요청 선수가 가끔 있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뜨개질을 하는 경우도 없죠. 제가 뜨개질 하는 경우는 없죠. 예, 선수들이 다 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줄을 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누군가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작업하면 배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대회도 배울 게 분명히 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네. 예. 혹시 뭐 배운 거 있으세요? 투매듭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울 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줄의 꼬임이라던가 이제 메인 두 줄 땡기고 크로스를 들어갈 때 네. 줄이 어떻게 하면 안 꼬일지 줄 정리하는 방법 아, 그렇지.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떻게 하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예, 나름대로 생각을 했고 예, 줄 정리하는 거 네. 저는 안동 대회 때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매듭 작업하는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배운 게 큰 걸 하나 배웠거든요. 어떤 거죠? 라켓을 이제 파손이 되는 원인, 아 파손 원인 예,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다행히 제 라켓이 아니어서 선수들의 라켓을 다 부시면서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얻은 이 재산이 라켓 거치 자체는 정말 잘해야 된다. 어떤 식의 거치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서 압을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그 부분을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꼭 네매듭이라고 해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매듭도
뭐 충분히 이런 배울 점이 많다. 그렇죠. 그 네. 상황에 따라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요넥스 스트링 팀 활동은 이제 실업팀 뭐 네. 했고 우리가 그죠 정말 실업팀 대회를 3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레벨 2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대회 경험을 하죠. 네. 코리아 오픈 저랑 같이 하셨죠. 네. 네. 2022년 22년도죠. 네, 22년 코리아 네. 오픈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죠? 아이, 라켓도 굉장히 많았고 뭐 에피소드도 있고 그거는 그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때 선수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선수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할 물량도 많고 이 실업팀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코리아 오픈 경험을 했을 때 이 난이도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났을까요? 체감상. 작업 수량으로는 반이고 그리고 네. 집중도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 네 매듭만 해야 되니까. 네 매듭만 해야 되니까 네. 이게 투 매듭 같은 경우는 사실 땡기기만 하면 되니까 집중을 그렇게 막 빡시게 할 필요는 없는데 포 매듭 같은 경우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은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피곤하고 첫날은 거의 기절이죠. 우리가 첫날에 제 기억으로는 9시부터 8시까지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6시 첫날은 많아서 조금 네.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그러면서 서로 파이팅하면서 끝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8시까지 작업을 했는데 야 이게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스트링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작업만 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있어야 되고 서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줄을 맬 때는 하루 종일 서 있기 때문에 체력도 중요하고요. 네. 허리도 굉장히 아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회에 많이 나가서 많이 매보는 것 자체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운동을 했다고 해서 체력이 좋은 건 아니라 그렇죠. 버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맞아요.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요넥스 스트링 팀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요넥스 의류랑 요넥스 신발이랑 이렇게 막 세트로 맞춰서 작업을 해야 네. 착용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스트링어들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건 매너죠. 근데 배드민턴 화를 신으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허리가 아파요. 진짜 힘들어요. 배드민턴 화를 신는 게 아니라 진짜 요넥스가 요즘 러닝화를 판매하잖아요. 네, 러닝화가 나오죠. 러닝화를 착용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허리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다리가 조금이라도 덜 아파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아마 얼마 전에 이제 교육을 했는데 그럼 교육 한번 얘기하시죠. 교육을 했는데 이제 레벨 3를 다신 분들은 파견을 가서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때 우리 교육 레벨 1 네. 4명, 네. 4명이서만 이제 진행했었죠. 네. 그때 교육을 하셨을 때 네. 그 혹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시던가요? 뭐 날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줄을 안 매보신 분들이 했을 리는 없고 웬만하면 줄을 다 맬 줄 아시는 분들 하지만 포매듭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실력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실력이 좋아야지 네메드 그 요넥스 스트링 팀이 된다는 건 아니죠. 네, 일단은 기본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나면은 그 뒤로 쌓아가실 수 있게 그렇죠. 대회에서 충분한 경험치를 쌓아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네메드는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동의합니다. 이게 그 많은 요넥스 스트링 팀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런 요넥스 스트링 팀에 참여하려고 소속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런 베네핏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런 선수들의 라켓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선수들의 옆에서 이제 함께 그 공간을 있다는 거 네.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영광일 거예요.
그리고 실업팀 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참여하고 싶은 국제 대회, 코리아 오픈이나 마스터즈 대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매듭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되죠. 네. 하루에 뭐 보통 몇 자루 정도 해야 될까요? 최소 20자루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소. 아니, 자가 스트링어라고 했을 때. 자가 스트링거. 아, 솔직히 자가 스트링어가 하루에 20자루 할 일은 없죠. 하루 종일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도 자가 스트링어다라고 했을 때 20분 안에는 들어와야. 코리아 오픈이나 마스터즈에 참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0분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네, 기본적으로 20분 안에. 그러면 아무리 고텐션이고 어려운 줄이라도 20분 안에는 들어와야 20분 안에 들어와야 속도를 맞출 수 있고 그 같이 하시는 분들 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 막 한 자루 30분씩 걸리면 진짜 다른 사람은 이제 4자루째 하고 있는데 혼자 2자루 하고 이러면 좀 눈치가 그렇죠.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네. 눈치가 조금 보이게 되죠. 내매듭 작업하는 이제 국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선발 자체를 잘 하시는 분들로 선발을 하는 거니까 네. 큰 차이는 많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이매듭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좀 작업 속도가 느리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사실. 드문드문 예. 계시죠. 제가 작업할 2자루 작업할 때 한 자루 이제 한 자루 끝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50자루 작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은 25자루 작업을 하네. 예. 이게 뭐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네. 예. 그러니까 이 많은 수량을 쳐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야지 물량을 빨리 쳐내고 빨리 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요넥스 스트링 팀이라면 이제 내매듭은 무조건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고 예. 투매듭을 하신다고 해도 포매듭을 할 줄 아는 상태에서 투매듭을 하는 것과 그렇죠. 포매듭은 할 줄 모르고 투매듭만 하는 것과는 경험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네, 아무래도 뭐 자가로 하시든 샵을 하시는 사장님이든 그 고객들에 대한 피드백이 네. 확실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레벨 1으로 올라갔어요. 네, 이제 레벨 1으로 이제 4명이죠. 네. 세진의 박순삼 대표님이랑 이제 와르님 저랑 그리고 김동현님이랑 이제 용인의 용인의 김진용 대표님. 네, 사장님, 네, 이렇게 네 분인데 레벨 1으로 올라오셨으니까 뭐 다른 분들 레벨 3에 계신 분들이나 레벨 2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과 다르게 저희는 이제 국제 대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네. 가고 싶은 대회가 있으세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네, 올림픽이나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아니면 뭐 목표는 전용 오픈. 전용 오픈. 네. 또는 뭐 저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네, 다른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호주 오픈 테니스 배드민턴만 얘기하세요. 배드민턴 전용 오픈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전용 오픈. 네. 아마 아시안 게임은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구 강주 아시안 게임 네. 그 개최한다고 지금 홍보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개최하기 위해서 아마 그게 진행이 되면은 몇 년도더라? 2030년 아유, 너무 정도인가? 많이 남았는데. 그때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꼭 와루님이랑 같이. 저는 그때 나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는 줄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저는 뭐 꼭 전용 오픈이 아니라 뭐 어디든 좀 등급이 높은 대회들 BWF급 대회 그 대회 스트링으로 참여를 하고 싶어요. 이게 참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소수들의 인원만 갈 수 있는 그렇죠. 그것도 스트링어 분들 중에 굉장한 영광이죠. 정말 영광이고 네. 참여를 하시는 분들 그 인건비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런데도 거기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 그런 영광이죠. 예. 그런 영광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스트링어라면 누구나 내 돈 주고 비행기 값을 어떻게 해서든 내 돈 주고라도 아마 갈 것 같아요. 예. 아마 배드민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회에 가서 보면 현장감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상에서 보는 속도와 그쵸. 실제로 보는 속도는 진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보셔서 아시잖아요. 직접 가서 선수들 치는 거 보면은 그쵸.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리아 오픈 같은 경우도 정말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용 오픈이나 뭐 좀 큰 대회 같은 경우들, 정말 이 큰 느낌, 무게감 있는 이 분위기, 그렇죠. 이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 하는 플레이를 딱 보고 있으면 한 번은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볼이 왜 이렇게 느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는데, 그렇죠. 예, 이런 느낌도 들기도 했는데,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이 내가 작업한 라켓들을 들고 볼을 친다는 부분을 딱 생각을 해보면 그 느낌 자체가 완전 틀려요. 완전 영광이죠. 네, 완전 영광이에요. 더군다나 그 선수가 우승한다면, 그렇죠. 제가 그 우승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한 거니까 그렇죠.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되죠. 그거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줄만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선수들의 컨디션을 우리 최상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무기를 퀄리티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링 팀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넥스에서 이런 스트링 팀을 이제 좀 잘 다져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요넥스에 고맙고,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정말 큰 영광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랑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것 같아요. 네, 자주 하고, 예. 이게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자주 통화하고, 네. 저조차도 모르는 게 있으면 와로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건 이렇지 않냐, 이건 저렇지 않냐, 이렇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회 파견 나갔다 와서 뭐 하나 배우고 와서 들어오면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네. 정보들을 교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스트링어들이 서로 소통하고 많이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이렇게 경험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많아진다면 배드민턴 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배드민턴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넥스 스트링 팀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지 이 네메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스트링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이 높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쵸. 있습니다. 예.